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환경으로 인해 파혼을 겪은 20대 여자입니다. 친구한테 말하기도 속상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빨리 커서 사회에 나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나가 일을 하던 중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저를 보기 위해 항상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관심이 없던 것은 아니다 보니 서로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그 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직업을 물어볼 때마다 항상 그냥 부모님 조금 도와드리고 있어 라는 식으로 우물쭈물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도와주면서 돈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연애를 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부터 저의 가정사를 다 털어놨었고 이 사람은 저의 직업 또한 알고 있었지만 쉽게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지 않길래 조금 서운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남자친구의 가정사를 알게 되었는데 엄청난 부자이더라고요. 부모님이 부동산으로 50억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어렸을 적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나랑은 정말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란 걸 느끼긴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남자친구의 행실과 인성은 무엇보다도 저와 잘 맞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배경들은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흔히들 배경이 너무 차이가 날 때 결혼은 힘들다는 말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20년을 넘게 본 저의 엄마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은 처음 봤었습니다. 참 잘 큰 사람이네. 우리 연주 잘 부탁해요. 연주가 저한테 가분한 사람이죠. 이런 훈훈한 대화를 하는 둘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내가 남자 보는 눈은 정말 괜찮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를 집에 모셔다 준 후 저도 집에 도착하여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 엄마는 정말 마음에 든다. 잘해봐. 내가 누구 딸인데 엄마 딸이잖아. 그래, 너 아버지 같은 놈은 아니라서 다행이네. 엄마만 보고 커서 남자 고를 수 있을지 참 걱정했는데 고마워. 엄마와 전화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한 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일이 벌어진 날은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차에서 갑자기 남자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조금 직설적이야. 원래 좀 그런 성향이신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 에이, 괜찮아. 나 그런 거에 상처 안 받아. 하고 넘어갔습니다. 집을 갔는데 정말 좋기는 좋더라고요. 우선 들어가서 남자친구 부모님과 같이 식사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질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연주 씨는 아버지가 바람이 났다며? 이렇게 물어보는 어머니의 말에 정말 당황했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한 답변이 들려오는 겁니다. 바람은 유전이라던데? 라고 하시길래 첫 만남이기도 하고 많이 들리는 속설이기 때문에 웃어 넘겼었네요. 이 말씀 이후로는 분위기도 좋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뒤 집을 가기 위해 남자친구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까 조금 불편했지? 미안.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고마워. 내가 엄마한테 한마디 해놓을게. 이렇게 분위기가 잘 풀리게 되었고 또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이 사는 만큼 정말 비싼 한정식 집을 예약했더라고요. 우리 엄마 살면서 그렇게 좋은 것까지 제가 데려가 본 적이 없어서 엄마가 되게 설레하셨습니다. 내가 가도 될 곳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눈물이 찔끔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결혼하기 전에 많이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분위기는 잘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또 남자친구 어머님이 한 말씀 하시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다 키우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남자친구가 잘 말해주었구나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대단하다고 해주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결혼 참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조차 후회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딸이 알아서 잘 커준 덕분이죠. 남편이 없어서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왜 바람이 난 건지 살짝은 알 것 같긴 하네요. 호호. 라고 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라는 의문과 어이없는 감정이 들어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왜 그러니? 아니 그냥 내가 남자였어도 한눈 팔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남편이 바람펴도 마땅한 여자라고 하시는 거세요? 제가 화가 나서 쏘아붙이니까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를 말리더라고요. 야 여기 상견례 자리야. 그만해. 뭐? 그만해? 야 우리 엄마한테 저딴 식으로 말하는데 그만하라고? 야 너 저딴 식이라고 했냐? 이렇게 저희 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저희 엄마는 설레했던 표정은 모두 사라지고 미안한 표정이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데 제 속에서 열불이 나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에게 어느 누구보다 존경스러운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과 가족의 연을 맺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등지고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할 말 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자식들을 책임진 대단한 분이세요. 어머님은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그딴 썩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썩은 생각? 역시 없는 집에는 말부터가. 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끊고 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종호가 어머님이 조금 직설적이라고 했는데 그건 직설적인 게 아니라 경우가 없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 어머님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으신 것 같네요. 어머머머 너가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 너 선 넘는다. 네, 저 선 한번 넘고 할 말 다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다시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 자신이 한 생각을 다 입으로 내뱉어버리는 건 초등학교 때 끝내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네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이렇게 말한 뒤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화가 났는지 화를 엄청나게 해대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한번 받아줬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결혼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끝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한 말은 좀 심한 거 아니냐? 너네 엄마가 내 엄마한테 한 말이 더 심하다는 생각은 안 하니? 사과가 아니라 따지는 너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너와 정말 다르다는 게 느껴진다. 결혼 안 하겠다고 한 내 말에 잠깐이라도 후회한 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선택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일 것 같다. 이제 연락하지 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집착하고 가게에도 찾아오더니 제가 끝까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걸 보고는 남자친구도 포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제일 소중한 저의 엄마를 데리고 좋은 곳에도 모시고 다니며 또 다른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엄마는 아직까지도 저에게 미안해하는 듯해서 너무 속상하지만 저는 지금 엄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그 사람과 보낸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결혼하는 행동은 모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추가 후기 사연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이 사람의 어머님과의 저의 악연이 참 길게도 이어지더군요. 저희 엄마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이번 생일 선물은 조금 돈을 보태서라도 비싼 것을 사드리고 싶어서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쇼핑을 하던 중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백화점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사람의 어머님이 친구분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거기 계시더라고요. 저는 좋지도 않았던 인연 다시 얽히기 싫어 아는 척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절 부르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를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연주양 여기서 다 보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런데 연주양은 얼굴빛이 많이 안 좋아졌다. 우리 종호 같은 남자 놓치니 힘들긴 했나 보네. 잘 아시니 다행이네요. 종호처럼 좋은 사람 놓친 게 누구 때문인지. 종호와 저의 사이를 갈라놓은 당사자는 얼굴빛이 참 좋은 걸 봐서 종호가 힘들어해도 아무렇지 않은가 봐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시는 아는 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고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전혀는 아직도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고 친구분들은 결혼 반대 잘했다는 둥 자기들끼리 제 험담을 하더군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 다시 그분들의 자리로 갔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어머님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정말 끼리끼리 노네요. 그리고 어머님 친구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런 사람 옆에 앉아 이야기 맞장구나 쳐주면서 혹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기다리는 사람들 모습이 가장 우습네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은 거지 어머님이 절 반대한 게 아닙니다.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돈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라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앞으로 이런 집안과 혹시라도 결혼을 하시게 되더라도 이 사람들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기대 자체를 하지 말고 결혼도 신중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래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었다가는 되려 내 자신이 가장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른 나이 20살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을 해서 26살 아들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사연 때문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 서로 잘 지내면서 이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 아들의 결혼 얘기를 듣고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진심이더군요. 그래도 너무 이른 나이라 아들을 설득해 보았어요. 23살이니까 연애를 더 하기를 권하기도 했고 예전에 저도 힘든 시절을 보내봐서 알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만 만나면 나중에 후회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도 들고 해서 많은 여자를 만나면서 연애 경험도 쌓고 무엇보다 사람 보는 눈도 생기면 결혼을 결정하라고 아들을 설득했지만 아들은 말을 듣지 않더군요. 괜히 끝까지 반대했다가 애들끼리 저희 모르게 살림이라도 차릴까봐 나중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어려도 아들보다 3살 많아서 그런지 며느리가 정말 저한테 잘했습니다. 반대했던 것이 미안해질 정도로 말입니다. 성격도 좋고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애교도 많아서 나중엔 저한테 이쁨을 한 몸에 받았지요. 내 사람이다 생각해서 그런가 정이 가더군요. 제가 딸이 없는 관계로 정말 제 딸처럼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고 딸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정말 잘해줬습니다. 며느리도 그만큼 저한테 살갑게 굴고 아들한테도 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그동안 저희를 다 속이고 쇼를 해왔던 겁니다. 지금도 여태껏 그것한테 조롱당한 거 생각하면 가슴에서 천불이 나네요. 제 앞에서 알랑방구 다 끼어가면서 좋다고 해놓고서는 다른 데 가서는 제 흉도 보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저희 아들을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살고 있었더군요. 착하디 착해서 정말 순둥이인데 그 점을 노리고 부려먹었던 모양입니다. 그거야 아들이 원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상관하지 않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 그걸 말해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임신도 바로 해서 아이도 낳았는데 저는 며느리가 아이를 많이 좋아하는 애인 줄 알았습니다. 시댁에 오면 쭉쭉 빨면서 이뻐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상했던 게 아들은 저희 집에만 오면 축 늘어져 그동안 잠 한숨 못 잔 애처럼 잠만 자다가 가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서 많이 힘들구나 생각했죠. 하루는 아들이 급하게 전화가 왔더군요. 잠깐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무슨 일인가 걱정도 되고 해서 전화상으로 간단히 며느리가 출장 갔다는 말만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전혀 출장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 때문에 놀랐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원래 애들 집이 저희 집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은데도 저는 아들 집에 자주 가지 않았던 것은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것은 약간 꺼려하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하거나 외식을 해서 아들 집은 몇 번 가고 안 갔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보고 출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들놈이 행여나 자기 마누라 흠잡힐까봐 저를 속이고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었더군요. 아들은 제가 집에 들어섰는데 간단히 눈인사하고선 지 아들내미 신경 쓰고 집안 청소에 밥까지 후다닥 하길래 혼자서 다 할 거면 왜 저를 불렀나 싶었어요. 아들 안색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녁에 애가 앉아서 힘들 거라면서 에너지 아껴두라는 말을 하고선 아들이 정신없이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결혼 전엔 집안일 전혀 해보지 않았던 녀석인데 알아서 척척하는 거 보니까 대견하기도 하면서 왠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면 이런 것쯤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쿨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인데 막상 혼자서 육아의 살림에 아이 취침 시간 되기 전 모든 걸 끝내려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고 짠해 보였어요. 지금까지 며느리한테 한 번도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이뻐만 했는데
그날 보니까 며느리가 그동안은 저한테 보이기 위한 쇼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예고 없이 아들 집에 가게 되어 알게 되었네요. 예전에 제가 애들 집에 한 번씩 가게 되면 반찬도 과하게는 아니어도 직접 만들길래 노력하는 모습이 예뻐 보였는데 알고 보니 반찬은 죄다 사다 놓고 본인이 한 것처럼 생색내고 집안일도 일 다녀와서 열심히 하길래 도와주려고 했더니 됐다고 하면서 혼자서 후다닥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저 올 때만 하는 척 했던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시어머니라 그런지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일하면서 집을 깔끔하게 하고 있어서 둘 다 서로 잘 도와주면서 살고 있구나 하고 이쁘게 보면서 뿌듯해 했었는데 며느리 이것이 여우처럼 저희 아들을 잡고서 여우짓을 해왔더라고요. 이것 또한 아들이 잡혀 사는 것을 선택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마음은 상하지만 제가 크게 관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런저런 마음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지 못하겠는 게 며느리 출장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하는 며느리라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어린애를 두고 너무 잦은 출장을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들은 그럴 때마다 며느리를 위해 저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다 감당했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직 어린애가 잠들 땐 당연히 엄마를 찾기 마련인데 어떻게 혼자서 감당을 했는지 아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날 애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엄마를 찾더군요. 어떠한 것을 줘도 다 거절하고 오로지 엄마 하면서 계속 우는데 정말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들이 행여나 잠을 깰까봐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왔는데도 계속 울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들 조금이라도 더 자라고 하고선 집으로 데려왔는데 울음을 멈추지 않더니 업어서 몇 시간이 지나자 그제서야 지쳤는지 잠을 자더군요. 자면서도 몇 번은 깨어나서 나중엔 아예 업고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침까지 잘 자더군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들 집에 가서 아들 밥을 차려주면서 살짝 물어봤어요. 수미 언제 출장 간 거야? 어젠 정신이 없어서 못 물어봤다. 이틀 됐어. 언제까지인데? 3박 4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아침에 톡 왔어. 그럼 너 혼자 이렇게 애 밤새 보고 출근한 거야? 그냥 모른 척해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도저히 힘들어서. 애가 잘 놀다가도 잘 때만 되면 부채니까 힘들더라고요. 이번엔 내가 그냥 넘어가지만 네가 다 감싸주고 혼자서 다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알았으니까 엄마가 말하지도 않은 채도 하지 마. 약속해요. 하면서 아주 다짐을 받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데 행여나 며느리가 아기 버리고 이혼하자 할까봐 그동안 참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자기가 너무 외롭게 커서 그 외로움 아이에게까지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남편과 잠시 별거를 하다가 끝내는 이혼까지 했다가 다시 합쳤거든요. 저의 시어머니가 하도 유별나셔서 제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아이를 끝까지 안 준다고 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혼자 살겠다고 나왔거든요. 이혼하고 3년쯤 있다가 어머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때 다시 애아빠랑 다시 살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년이란 시간 동안 아들이 겪은 외로움이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헤어질 때 아들 나이가 8살이었으니까 그럴만도 했을 거예요. 딸이었으면 그나마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아들이라서 그런지 관계 회복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춘기가 오고 나서는 얘기하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아들이 착해서 저한테 화를 내거나 반항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거리감은 느껴졌어요. 아들도 제가 일부러 이혼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린 나이에 겪은 일이라 엄마를 이해해주기에는 벅찬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혼자 살겠다고 나가는 엄마를 그 나이에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남편도 워낙 착해서 견디다 못해 자기 엄마로부터 피신을 시킨 거였거든요. 가끔 아들을 어머니 눈피해서 만나긴 했는데 아들은 헤어짐의 애틋함이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날 땐 너무 좋은데 각자 집으로 가야 하는 시간이 되면 아들은 자꾸 시계를 보고 눈물을 머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동안 그런 걸 잊고 지냈는데 아들이 혼자서 아이 돌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나서서 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까봐 가만히 두고 보는 쪽으로 정리는 했는데 아들의 얼굴에 피곤이 가득한 걸 보니까 언제까지 제가 지켜만 보고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정리가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하루는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청소라도 도와줄 겸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않고 아들 퇴근하기 전에 먼저 아들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아들 퇴근도 아닌데 도어키 누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혹시 며느리가 출장에서 일찍 왔나라는 생각에 괜히 좋은 일을 하러 왔는데도 가슴이 떨리고 불안하더라고요.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는 걸 듣고 며느리가 하루 일찍 일을 마무리하고 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머쓱해서 문을 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낯선 목소리에 남자 소리도 나는 겁니다. 순간 저는 온몸의 세포가 다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둘이 웃고 떠들면서 제 손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 아들 잘 크고 있냐? 조용히 해라. 행여나 그딴 말 어디 가서 함부로 놀리지 마. 어떻게 혈액형이 같아서 천만다행이다. 그만해. 너 돈 언제 준비돼? 빨리 준비하고 이혼도 서둘러. 떨어져 있으니까 혼자 너무 힘들어. 보채지 마. 이혼이 그렇게 쉽냐? 하면서 둘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며느리가 사기 결혼을 해서 내 아들한테 사기를 치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참을 거실에서 떠들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틈을 타서 저는 서둘러 잽싸게 그 집을 나오면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을 동원하고 온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를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아들한테 손자도 아들의 애가 아니라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더라고요. 일단 부딪혀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같이 아들 집에 갔습니다. 집에 떡하니 그놈이 도망가지 않고 있더군요. 경찰을 보자마자 두년놈이 도망가려는 걸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알 것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며느리한테 똑똑히 들어라 하면서 그때 말을 했습니다. 너 저놈의 새끼 임신하고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거지? 너 이 집에서 어떠한 것도 바라지 말고 당장 네 새끼 데리고 나가! 하니까 아들이 순간 벌떡 일어나서 놀란 줄 알았는데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그놈 멱살이 아닌 며느리는 목덜미를 잡더니 바닥에 내팽개치더군요. 난 적어도 네가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이러지 않을 줄 알았다. 사실 내 애 아닌 거 진작에 알았어. 난 키우는 정도 무시 못한다는 생각에 정말 많은 정을 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나 모르게 저놈을 만나고 있었어? 너 진짜 인간 쓰레기구나. 이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사랑한 내가 바보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 더 놀란 건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보살폈다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우리 아들이 그 큰일을 감당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속이 상하고 혼자서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것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며느리년 머리채를 잡아서 집에서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번엔 같이 온 경찰이 말리고 그놈도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이것들은 마음 같아선 몸 한 곳이라도 병신을 만들어버리고 싶었지만 법이 답인 것 같아서 따끔하게 법으로 벌을 줬습니다. 그리고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년도 쫓아냈고요.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을 설득해서 아이도 같이 내보냈습니다. 차후에 행여나 그놈이 아이 아빠라고 나타나서 괜히 우리 아들과 애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아들이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가니까 아들도 금세 털고 일어나더군요. 지금은 아들이 일에만 신경 쓰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내 아들이 더러운 똥 밟지 않도록 저는 아들과 많은 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